지금 황혼 이혼을 하면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찰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아침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식탁,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라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반복되는 남편의 말.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손에 꼭 쥐고 동네 상점에서 계란값을 보며 한숨 짓는 나날들. 그 지긋지긋한 참음이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지 않으신가요? 이혼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금 나누는 법을 알아본 63살의 정숙 씨. 하지만 연금 전문가가 그녀 앞에 내민 것은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뒤에 숨겨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차가운 숫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그녀의 결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침내 정숙 씨가 선택한 것은 이혼도 참고 사는 것도 아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이었습니다. 제1장 한계에 다다른 아침. 정숙 씨가 마침내 폭발한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억눌림이 남편의 작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계란 2개랑 콩나물 무침, 또 반찬이 부실하네. 어이, 국이 싱겁잖아.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미안해요. 얼른 다시 끓여올게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먹여 살려놨더니 반찬꼴이 이게 뭐야? 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그런데도 밥상이 이 모양이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말의 반복. 대답이라도 해. 네. 네가 뭐 불만 있어? 나 없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 것 같아? 정년 퇴직을 하고 3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남편 영수 씨의 폭언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멀어지는 나날. 그 숨막히는 시간들이 정숙 씨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40년 만의 결심. 그날 오후 정숙 씨는 혼자 동네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굳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에 1980원, 콩나물 한 봉지에 390원. 이걸로 저녁은 또 뭘 해먹이나.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을 때 정숙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달 생활비 30만 원 중 남은 돈 1만 2,800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달까지 아직 닷새나 남았는데 또 돈이 모자라겠네. 며칠 뒤 정숙 씨는 딸 지은이를 동네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지은아,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어? 엄마, 정말 한 개야? 매일매일 넌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어. 엄마가 결혼하고 40년 동안 꾹꾹 참고 살았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는 못 버티겠어. 아빠가 그렇게 심하게 굴어? 퇴직하고 나서 유독 심해졌어. 한 달 생활비도 딱 30만 원만 줘. 모자란다고 하면 다 엄마가 살림을 못해서 그렇다면서 소리를 질러. 아빠 연금이 한 달에 170만 원은 될 텐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면 난 무조건 찬성할게.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고마워 우리 딸. 그런데 엄마가 이혼하면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연금은 어떻게 되고? 엄마 국민연금은 65세부터 한 달에 68만 원 나온다고 했지? 근데 지금 63세니까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 그럼 지금 당장은 연금이 한 푼도 없다는 거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경제적으로 혼자 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정숙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연금 분할 제도라고 들어봤어? 황혼 이혼할 때 남편 연금을 아내가 반으로 나눠 받을 수 있대. 그런 제도가 있어? 우리 전문 변호사님한테 한번 상담받아보자. 내가 같이 갈게. 연금 분할. 그 단어가 정숙 씨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제3장 변호사의 조언. 일주일 뒤 모녀는 이혼 전문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먼저 지금 처하신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네, 결혼하고 40년 동안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큰 제조회사의 인사부장으로 일하다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남편분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매일같이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사는지 아냐고 소리치고 생활비도 한 달에 딱 30만 원만 줍니다. 그건 명백한 경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혹시 이혼 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되시나요? 네. 제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 68만 원이 전부라서요. 아직 2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분할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분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록을 부부가 반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남편분 연금이 17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나누게 되면 아주머니의 연금 수령액이 꽤 늘어날 겁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거기다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퇴직금도 대상이 되고요. 아빠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주택빚 갚고 제 결혼자금 보태고 나면 아마 6천만 원 정도 남았을 거예요. 딸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반인 3천만 원은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과 3천만 원의 재산 분할, 이 두 가지 소식은 정숙 씨의 불안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4장 절반의 희망.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와 지은이는 동네 식당에 들렀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다. 연금 나눠받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어. 그러게. 아빠 연금이 170만 원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85만 원이잖아. 거기에 내 연금 68만 원을 더하면 153만 원이네. 와, 그 정도면 굳이 시간제 일 안 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어. 월세로 50만 원 내고 생활비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재산 분할로 받을 3천만 원도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절반이나 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연금을 절반으로 나눈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그녀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제5장 연금 전문가와의 면담. 3주 후 정숙 씨는 정확한 연금 계산을 위해 연금 전문가 이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화면을 띄운 이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먼저 남편이신 영수 씨의 연금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받으시는 연금액은 월 172만 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65세부터 68만 원을 받으실 예정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고 연금을 분할했을 때 아주머니가 65세부터 받으시게 될 예상 금액은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요? 제 생각보다 많네요. 기뻐하는 정숙 씨를 보며 이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가혹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2만 원 외에 남편분께는 아주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나오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 매달 35만 원씩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남편분이 실제로 통장으로 받는 돈은 207만 원이었던 겁니다. 가족수당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건 부부일 때만 주는 돈입니다. 도장을 찍고 이혼하는 순간 이 35만 원은 나눌 수도 없이 그냥 나라로 회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럼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남편 통장에서도 깎이고 아주머니 통장으로도 단 1원도 안 들어옵니다. 전문가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혼 전에는 두 분이 합쳐서 한 달에 207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순간 가족수당 35만 원이 증발해 버리죠. 그리고 남은 돈을 나누게 되면 남편분이 약 120만 원, 아주머니도 약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 집안으로 들어오던 총액 자체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던 혜택을 이혼과 함께 완전히 내다버리게 되는 셈이죠. 세상에. 더 큰 문제는 이 120만 원조차 아주머니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63살이시죠?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주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네? 제 연금 68만 원은 65세에 나오는 거 아는데 남편한테서 떼어오는 돈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남편에게서 넘어온 연금 역시 아주머니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앞으로 2년 동안은 연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만 하면 당장 150만 원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다니요. 제7장 초기 비용의 덫과 끔찍한 적자. 전문가 사무실을 나선 정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공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기능을 켰습니다. 혼자 살 집 보증금 1,000만 원, 첫 달 월세 50만 원, 부동산 복비 30만 원, 이사 비용 100만 원, 살림살이 새로 사는데 300만 원, 나가는 돈만 벌써 1,500만 원 가까이 돼. 매달 나갈 생활비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병원비 10만 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최소 130만 원이 나가네. 식당에 나가 시간제 일을 해서 50만 원을 번다고 쳐도 매달 80만 원씩 무조건 적자야. 2년 동안 쌓이는 적자만 거의 2천만 원. 재산 분할로 받을 3천만 원에서 초기 이사 비용과 2년치 생활비 적자를 빼고 나면 65세가 되기도 전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했습니다. 65세가 되어 연금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 13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1년 뒤면 내 나이 64. 그 뒤엔 어떡하라고. 정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혼만 하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차디찬 절벽이었습니다. 제8장 홀로서기의 벽. 며칠 뒤 지은이와 다시 만난 정숙 씨. 엄마, 내가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을 알아봤는데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집은 경쟁률이 엄청나대. 게다가 보증을 서줄 사람도 2명이나 필요하대. 보증인? 엄마 오빠는 연세가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서주려고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넌 네 가정이 있는데 신경 쓰게 해서 엄마가 미안하지. 나라에서 지원하는 집은 하늘의 별 따기. 당장 생활비는 마이너스. 정숙 씨는 꽉 막힌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제9장 10년 전 이혼한 친구의 뼈 때리는 조언. 답답한 마음에 정숙 씨는 10년 전 황혼 이혼을 한 친구 미자를 만났습니다. 정숙아, 너 이혼하려고 연금 계산까지 다 해봤다며? 응. 근데 65세까지는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온대. 생활비 계산해보니까 금방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정수가,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짓은 절대 하지 마. 그깟 자유 조금 얻자고 네 인생의 가장 큰 보험을 내다버리는 바보짓이니까. 보험이라니? 너 유족연금은 생각해봤어? 유족연금? 지금 네가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권리는 영원히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서류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해두면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 연금의 상당 부분을 네가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어. 미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남편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네 기본연금이랑 합쳐서 한 달에 146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돼. 이혼하고 나서 쪼개받는 120만 원보다 26만 원이나 많은 돈이지. 노후에 이 돈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넌 아직 모를 거다. 난 지금도 그 서류에 너무 일찍 도장 찍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해. 미자야. 이게 우리 나이 때 여자들이 살아남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야. 몸만 따로 살면서 마음은 편하게 챙기고 서류는 남겨둬서 나중을 위한 동아줄은 꽉 잡고 있으라고. 하지만 몸만 떨어져 살면 생활비는 어떻게? 그동안 남편이 네 통장이랑 카드 다 쥐고 있었지? 그것부터 당장 찾아와. 못 찾겠으면 분실 신고 내고 네 이름으로 새로 발급받아.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면 남편이 절대 손 못 대. 그리고 남편한테 정당하게 생활비 청구를 해. 부부끼리 생활비 안 주는 건 법에 걸리는 일이거든. 감정적으로 욱해서 도장부터 찍으면 결국 네 발등만 찍는 꼴이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움직이기로 했어. 이것이 정숙 씨가 찾아낸 40년 만의 진정한 홀로서기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휘둘리지는 않되 법과 제도를 영리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길. 서랍 깊숙한 곳에 이혼 서류를 부적처럼 고이 모셔둔 채 정숙 씨는 자신만의 당당한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0장 감정이 아닌 숫자로 걷는 제3의 길. 그날 밤
정숙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면 2년 동안 수입은 0원, 65세가 되어도 120만 원.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남편 사후에 매달 146만 원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생긴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제 연금 통장하고 카드를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요. 연금 들어오는 계좌도 제 명의의 새 통장으로 바꾸고요. 네,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향하는 정숙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은이에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이혼 서류는 당분간 안 내기로 했어. 정말? 엄마 계속 참으려고? 아니, 서류상으로만 남겨두고 따로 살려고 해. 네 이름으로 된 연금 통장도 새로 만들었고 변호사 통해서 아빠한테 매달 생활비 지급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할 거야. 지금 감정에 휘둘려서 이혼해버리면 결국 엄마만 굶어 죽겠더라고.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움직이기로 했어. 이것이 정숙 씨가 찾아낸 40년 만의 진정한 홀로서기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휘둘리지는 않되 법과 제도를 영리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길. 서랍 깊숙한 곳에 이혼 서류를 부적처럼 고이 모셔둔 채 정숙 씨는 자신만의 당당한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혼 이혼을 하면 당연히 연금을 반반씩 깔끔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숙 씨와 똑같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깨끗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남겨둔 채 현명한 제3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이런 유용한 현실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피부에 와닿는 진짜 우리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